네,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닷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경제 지표들은 죄다 낙제점입니다. 법인세 실적 급감으로 올해 세수 결손은 30조 원을 웃돌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세율 인하로 세수가 늘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장담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내년 국고채 발행은 201조에 달할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27%가 더 늘어납니다. 역대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늘리는 나라 빚을 내수 활성화에 쓰면 좋으련만 세수 결손 돌려막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외국환 평형기금 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65조 줄어든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감소 규모인데 외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도 매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민생 경제가 암초를 만나서 침몰 중인데 선장 한 사람만 바람 좋으니까 도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꼴입니다. 당장에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도 참 걱정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채소값이 그야말로 금값입니다. 지난 6월 100g에 790원이던 시금치 한 단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4,027원, 5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배추는 2배 넘게, 무와 오이도 90%, 73% 인상되었습니다. 성장 착시 효과에 빠진 벌거벗은 대통령의 주장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수가 문제 아닙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우리 가계부채는 1,896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2분기 소득보다 지출이 큰 적자 가구 비율도 24%. 금융감독원조차 가계부채가 적정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망상경제에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시급하게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민생회복 지원 특별법에 이어서 지역사랑 상품권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여야 당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민생위기 극복에 함께하자, 이렇게 뜻을 모은 만큼 여당도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하소연입니다. 의료 공백에 응급실 뺑뺑이로 내몰린 환자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김한규 의원의 부친도 응급실 뺑뺑이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달까지 응급실은 하루 이틀 문을 닫거나 일부 진료를 줄이는 수준이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주말과 야간 진료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이탈 장기화로 그동안 현장의 의료 공백을 채웠던 전문의들은 누적된 과로를 버티다 못해 줄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의 의사 수가 지난해 4분기에 910명이었는데 지금은 513명입니다. 야간 당직을 전담하는 응급실 전공의는 작년 말에 580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55명,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국민은 의료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병원에 가봐라,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어떤 장관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 사태를 키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대통령실의 사회수석 모두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이른바 중재안,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조정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단칼에 거부당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국회에 대책기구를 만들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책임자를 경질하고 그리고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냅시다. 국회의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